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또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끝났어요. 너무 무섭게 상승하고 있죠. 네, 장중에는 뭐 3,200을 돌파하고 끝난 그런 상태인데 뭐 하여튼 무섭습니다. 최근에 무섭고 최근에 상승세 보면은 참 두려울 정도로 무섭게 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 3,200을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3,200 돌파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그 박스를 형성을 하면서 한 요 정도 폭 안에서 하락하면서 반등하는 이런 박스권 형태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3,200을 이렇게 시원하게 통과한 적은 없어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빠졌고, 네, 이런 상태라 지금도 3,200 돌파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감을 갖고 가고 있는데, 오늘 수급상으로도 봐도 이 3,200 부근을 가다 보니까 개인하고 외인들 동반 매도가 나왔어요. 순매도로 볼 때는 동반 매도인데, 사실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오늘 외인들은 약간 관망이란 표현보다 거래량 자체를 좀 줄인 날이었거든요.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인들 거래가 좀 줄어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외인들은 순매도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좀 줄인 날, 그리고 뭐 기간도 좀 비슷하긴 한데, 기간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는 그래도 순매수를 했지만 투신하고 연기금이 좀 매도를 늘리면서 네, 한 날이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외국인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이렇게 메어갖고. 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뭐 상당 부분 이렇게 매도량을 줄였죠. 네, 매도량을 줄인 상태고, 금융투자도 매도를 줄였어요. 반면에 이제 투신 매도를 늘렸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도를 이렇게 많이 늘려놨죠. 자, 그런 상태였고, 매수세 보면은 매수는 확 줄였어요. 네, 금요일에 비해서도 확 줄였고, 근 며칠에 볼 때도 많이 줄였어요. 이런 날 빼면은 거의 4월 10일 날 16,000 이렇게 된 거, 이 정도 빼면은 1조 6천억이죠. 네. 거의 뭐 최저 근 며칠 동안 되게 낮은 형태의 금액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정도로 약간 이제 방어적, 네, 지수가 아무래도 점점 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좀 방어적인 모습 보였는데, 의외로 오늘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상태고, 투신하고 연기금도 약간씩은 조금 이제 매수세를 좀 늘린 상태예요. 그래서 기간은 소폭 늘어났지만 어쨌든 기간 자체는 또 매도세는 유지를 하면서, 특히 연기금 네, 매도를 많이 늘린 날이었고, 투신도 어느 정도 매도를 늘린 날이었어요. 자, 아무래도 개인들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가 활발했는데, 3,200 돌파냐, 아니면 3,200이 이제 부담스럽냐. 자, 그 싸움이 딱 눈에 보이시죠? 10조 넘게 오늘 이제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유일하게 홀로 순매수를 한 상태예요. 물론 세밀하게 보자면 금융투자도 오늘 순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기간 전체를 볼 때는 기간은 순매도, 외인 순매도, 개인들은 이제 순매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됐죠. 자, 그래서 이 지수 형태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솔직히. 그런 자리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이제 단기 이때부터 시작하자면 3,000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지금 쭉 올랐는데 이렇게 단기 상승한 자리에서 지금 자꾸 도지 십자가 모양이 지금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수급상으로도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좀 있다.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뭐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장중에 3,214, 네, 최고점 찍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3,200 위에, 자, 그려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뭐 활발하게 장 초반부터 3,200 위 아래로 네, 이렇게 막 움직였죠. 3,200 포인트가 여기니까 잠깐만, 제가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3,200 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3,210 주변에서도 움직였는데, 오늘 장 전체적인 흐름은 3,200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코스피가 오늘 3,200을 종가 기준으로 또 간만에 돌파를 하느냐, 네, 이런 모습이었는데, 뭐 오후 좀 지나면서 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매도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밀리더니 반등을 시도했지만 막판에 네, 시도 이게 성공하느냐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3,200 하단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보면은 동시 호가에서 확 내려갔죠. 네,
자, 이런 상태라서 여전히 좀 부담감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자, 그래서 아니다라기보단 부담스럽다. 이 얘기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일단 3200 돌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기업들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미국도 그렇지만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 기대치, 예상치도 좀 높아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주가라는 거 실적을 바탕으로 가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 기업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적이 떨어지면 기업 주가도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종목들, 대기업들 실적이 이제 높아져서 이런 기업들의 지수가,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올라가면 이걸 바탕으로 된 지수도 또 상승할 수밖에 없죠. 결국 지수라는 게 밸류에이션 바탕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실적 기대치가 지금 좋아요. 근데 다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다. 네. 전망은 좋지만 어쨌든 전망은 전망일 뿐 투자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200에서 약간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좀 순매도 형태로 좀 나오는 것 같고, 고점 부근에 가면서 계속 네, 기간은 순매도로 지금 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순매수했다는 건 좀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그런 현상인데 오늘 뭐 3200 돌파하나? 이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이아스나 이런 게 건드려져 갖고 프로그램이 나왔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내내 그 3200을 놓고 돌파냐 아니면은 3200을 이제 저항으로 느끼느냐, 그러니까 3200 그걸 부딪혀서 소폭 다시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으로 가느냐. 네, 박스권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부딪혀서 부담스러우니까 한 요 정도 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한 3150, 네, 3150에서 이제 3200 사이에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해 나가느냐, 아니면 3200을 돌파하느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실적은 이제 발표가 계속 될 거고, 또 이제 IPO, 신규 IPO들도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이제 상장 준비하는. 결국 신규 IPO에서 상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코스피에 그 기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수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갖추고 있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SKIT인가요? 뭐 분사된 거 IT,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네, IPO들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바탕으로 해갖고 결국은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뭐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대기업 계열사니까. 자, 이런 대형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지수 자체도 상승하는 기조로, 야, 이거 안내비 백신하는 회사가 광고를 이렇게 띄우는 거는 참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조금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수를 약간 3200 돌파하는 쪽으로 견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있어요. 실적, 밸류에이션과 또 신규 상장되는 그 대기업 계열의 계열사들, 자, 이런 부분들 결국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3200 돌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내 이제 3200을 놓고 돌파 여부를 따지는 눈치 싸움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차익 거래는 지금 아무래도 3200 부근에 있다 보니까 오늘 장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후반부에도 좀 갑자기 지수가 확 내려앉았잖아요. 올라갔다가 갑자기 빠진 것처럼 내려앉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약간 여기는 3200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조금 그래도 소폭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매도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자체는 되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확 줄어들었고, 매도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순매도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3200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전체적인 상황은 이번 주에는 3200을 놓고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나오는 내용들,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대형주들, 특히 IT 뭐 부품주들 뭐 이런데 반도체 전자 이런 데들이 또 다시 상승을 견인할 거고, 아무래도 그 지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조정이 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K케미칼 오늘 뭐 또 참 재밌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데, 오늘 수급 주체가 또 이제 연기금이에요. 네,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지금 10,000 이상씩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 보면 최근에 뭐 매도는 별로 안 해요. 매도 안 하고, 보시면 기관들도 거의 뭐 매도도 안 하고, 지금 매도는 거의 안 해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을 누를 필요도 없고,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기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소폭 이렇게 좀 이때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매수량을 늘렸죠. 자, 오늘 이제 외인들이 좀 귀환을 했어요. 외인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제 외인 매수와 연기금 매수가 있으면 이 종목은 상승한다 그랬는데, 오늘 딱 그런 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상승을 했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이날보다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량 자체는 줄였어요. 네, 그리고 매수를 늘렸어요. 포지션 자체를 위로 보는 거죠. 위로. 문제는 이제 CS긴 한데, CS나 이런 데들 뭐 단타들이긴 하는데, 과거에도 이 케미칼이 조금 그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 모습을 보일 때 이런 CS 증권이나 이런 데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뭐 CFD 청산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외인들 매수 이런 게 들어온 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융투자도 어쨌든 오늘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연기금이 어쨌든 이렇게 순매수를 해준다는 거. 이 기조가 쭉 가면은 뭐 이번 주 28만원 안착하고 돌파는 못하더라도 29만원 부근을 한번 터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이제 글로벌 악재나 나쁜 그런 게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 뭔가 잘못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28만원 앞자리가 이제 28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29 가고 해서 차근히 가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목표는 사실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을 3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네, 이 지금 전에 이 3자 지금 여기서 한번 깨지고 반등했다 다시 내려온 다음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주가라는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회복 시기가 좀 걸려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한참 이러다가 올라갔잖아요. 자, 그 시간, 인내의 시간인데,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 이게 좀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잘 다져서 지금은 이제 28만원을 지지선으로, 지지라인으로, 네, 차근차근히 지지라인으로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옮길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지라인 형성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 여기가 이제 저항선인데, 사실 그 부근을 많이 오진 않았어요. 오지 않고 다시 또 한번 지금 이제 지지라인을 받느냐 요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지를 많이 받았고 저항으로 크게 동작 안 했기 때문에, 잘하면은 뭐 요건 지지선으로도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뭐 미국발 뭐 악재라던가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흘러내렸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보면은 여기서 어쨌든 30만원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0만원을 우선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히,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이렇게 밀려갖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차근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일단 오늘은 네,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잠깐만 볼게요. 왜냐면 되게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갖고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외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오늘. 네, 외인 매도. 근데 사실 외인들 매도는 기존 수준을 많이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확 늘렸다기보다는 기존 이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 비율로 볼 때 기존 정도를 이제 유지한 수준이에요. 더 매도를 늘리진 않았어요. 근데 매수를 확 줄였거든요. 네, 매수가 좀 확 줄어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 매수가 어느 정도 이때처럼, 네, 이런 때처럼 살아나야지 되는데, 지금 이 매수가 전제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이때 6만이나 뭐 9만 이런 정도까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얘가 외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많이 상승을 해요. 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뭐 워낙에 세게 들어왔고. 자, 이게 좀 있는데, 뭐 이때는 좀 소폭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좀 잘하긴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인들 좀 매수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도로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외인들 지금 순매도가 많은 상태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측면은 이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줄었다는 거, 뭐 한 8만 정도는 줄었죠. 그러니까 매도도 줄이고 매수도 줄였지만 매도를 더 많이 줄인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연기금이 갑자기 매수를 늘렸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지금 매수를 많이 늘렸어요. 이 둘이 이렇게 매수를 늘려주면서 기관이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로 이제 갔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수가 지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를 늘리기보다 매도를 줄이고 있어요. 연기금도 매도를 줄였고, 뭐 투신, 보험 다. 자,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소폭이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은 줄인 상태,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 네.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 현재 주가에서 14,500원을 깨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얘가 그동안도 그렇고 14,500원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많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잘 다져가야 돼요. 그 욕심 부리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막 전에 이 고점 지금 15,000원 막 돌파하겠다고 막 하기보다 여기서 지금 급등했잖아요. 급등한 다음에는 어쨌든 중요 라인에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깨지면은 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했던 14,000 뭐 100원에서 150원 사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500원 다 필요 없어요. 얘는 14,500원 지지하는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하고 나서 하면은 이제는 얘는 본격적으로 뭐 실적도 그렇고 지금 수주 예상되는 뭐 기대 수주 이런 것도 괜찮고, 작년 수주가 이제 어쨌든 매출로 이제 적용되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뭐 단기적으로 목표 달성했다 그래갖고 이제 좀 그만 분석을 할까요 한 이유가, 뭐 가만 냅둬도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그 두 종목이죠. GS건설하고 이제 그 DL건설. GS 오늘 움직여줬어요. 또 고점, 그러니까 박스 상단이라 조금 제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좀 그 박스 상단 돌파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 시장 테마가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시장 그 공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재개발 이런 거 관련한 테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지금 테마성으로인지 아니면 진짜 상승 기조로 바뀌었는지 이거는 오늘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이야,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봐서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전히 박스권 횡보 상태고,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히 이제 뉴스거리로 이제 올라간 상태고. 자, 요거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아래 박스에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뉴스에서 단기적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큰 그 기대치가 있다, 펀더멘털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겠죠. 자, 다만 이제 지금 완전히 고점이에요. 고점. 예, 최고점은 뭐 46만원 선에 있긴 하지만 장중이에요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간다 보면은 보세요. 여기 다음에 이렇게 쭉 온 다음에 지금 고점이에요. 고점. 자, 이날은 이제 장중에는 46,350원까지 갔지만 종가는 45,450원이에요 걔보다 위에 있죠. 네, 얘네 종가에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얘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고점을 지금 갱신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장중 말고 종가입니다. 종가. 자, 이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세게 밀어 올려 갖고, 전에도 한번 이런 분석 보신 적
말씀드린 적 있죠. 한번 밀어 올렸을 때 주가가 그래도 이렇게 크게 한번 장 초반에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 한번 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주가가 어느 선에서 지금 움직이느냐. 자 얘는 보시면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어떤 종목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고, 어떤 종목 올라가서 내려와 갖고 살짝 반등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장 초반부터 네, 쭉 위로 올렸죠. 물론 저가로 보면은 45,000원을 살짝 조금 내려와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걔는 무시하고 쭉 올라가서 45,500원 부근에서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자 45,500원만 놓고 볼 때 장중의 모습을 보면 45,500원에서 벽이 많이 느껴지죠. 지금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벽이. 네.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벽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일이 약간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 수급상으로 보면은 매도 자체는 지금 많이들 줄였죠. 물론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외인들도 매도를 많이 줄였고, 네, 기관도 보면 금융투자도 그렇고 뭐 연기금 전반적으로 매도를 줄였고, 다만 이제 투신만 매도를 늘렸어요. 그에 반해 매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보면은 네, 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수가 전반적으로 다 줄었죠. 개인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네, 다 이렇게 줄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순매수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자리,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맞물려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얘는 이제 추가 진입보다는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이 밑에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와 주느냐. 네.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렇게 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대림건설이죠. DL건설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 여전히 뭐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했어요. 박스권 하단, 네, 하단 부분에서 이제 슬슬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외인들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기간은 뭐 요즘 뭐 거의 연기금도 그렇고 뭐 그닥 그냥 뭐 안 봐요. 연기금은 사실 최근에는 매도만 거의 위주로 했는데 오늘 또 잠잠했어요, 이 종목. 그러니까 뭐 오늘 기간 자체가 거의 매도가, 기간 합산해서 매도가 156, 네. 뭐 얼마 되죠 않아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매수도 보면은 그게 관여 안 했어요. 투신이한 거 빼면은 거의 사실상 투신하고 기타 범위 빼면 거의 없죠. 자, 외인들 매수를 늘렸고 매도 좀 줄인 상태. 그러니까 외인들이 오늘 조금 받쳐준 상태. 네, 그런 상태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매도 늘리고 매수 줄였어요. 네, 그런 상태긴 한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뭐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 주포처럼 딱 들어오니까, 얘네는 지금 거의 관망이 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기관, 한국 기관, 외국계 기관이 이렇게 살짝 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밀어주니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런 정도만 밀어줘도 이제 올라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박스가 크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35,000원 부근에서 분할로 지지하는 거 보면서 분할 매수 하셨다가, 그 다음에 36,000원 살짝 하단에서 네, 한 35,800원, 850원 이쯤에서 이제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1차 수익 확정하시고 돌파하면 돌파 때 2차 수익 확정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갖고 37,000원 부분까지 가져가시는 거. 자, 이런 전략이 이제 단기 박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돌파하는지 여부를 그냥 관찰하는 자리예요. 네. 안 갖고 계신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시면 얘가 이제 이 부분 박스에서 부딪혀서 내려올 때는 또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일단 박스권 유지된다고 보면은 35,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분할,
그다음에 35,800원, 850원 이 부분에서 이제 1차 수익 확정 돌파하면은 돌파 시점에 2차 수익 확정, 그 상태로 37,000원까지 가져가다가 그 하단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고 이런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없어도 된다, 그 정도 금액만 갖고 이제 장기로 가는 겁니다. 네, 이 종목도 결국은 도시재생이나 주택 재개발, 주택 공급 사업 뭐 이런 거랑 해갖고 결국은 올해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추세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중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네, 하루 또 매매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자체를 좀 분리를 했어요. 네, 분리를 해서, 예, 그래서 별도 채널에서는 이제 시황이나 뉴스, 기본적으로 수급, 외인이나 개인에 대한, 개인 또 이제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은 여기서 같이 앞으로도 이제 다룰 텐데, 기업들에 대한 소식, 뉴스, 네,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그런 경제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별도 채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이제 아닌 홍보를 좀 드리면, 자, 이 알돈잡이라고 있는데, 이제 경제스 TV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주변에 이게 무슨 한국경제 TV나 이런데 짝퉁도 아니고 너무 이제 무슨 언론사에서 하는 것 같고 좀 재미없어 보이고 딱딱해 보인다라고 지인분들 중에 좀 몇 분이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내 아이디어 하나가 딱 나온 게, 어차피 그 생활 속에서 그리고 뉴스 속에서 재테크나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좀 재미있게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갖고 저도 들어보니까 좋아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입니다. 다양한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 드릴 텐데, 자, 그래서 뭐 제가 삼성 SDI나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뭐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도 여기다 좀 올렸어요. 그래서 뭐 기업 분할에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구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올려놨었고, 기타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좀 부가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 어떤 뉴스나 기타 이런 기업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또 다양한 경제 관련 이야기들은 좀 다른 분위기, 좀 더 밝고 재밌는 분위기에서 이제 이 채널에서 좀 같이 나눌 예정이에요. 네,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고, 현재 채널은 주로 이제 이런 주가,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뉴스는 같이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거, 기술적인 부분, 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뭐 좋은 출발 되신 그 하루셨길 좀 바라고요. 네, 자, 이번 한 주 기쁜 일 가득한, 아주 웃음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